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애물단지 같은 대학생 딸을 둔 학부모이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안토니오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전 아내를 병환으로 잃은 후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5년 전 있었던 애물단지 같은 딸과 한국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녀석은 고등학생 때부터 K-팝, 드라마, 영화 등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아주 미쳐서 살던 애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싹수가 노란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노래나 영화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어린 놈이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까딱하면 머리도 시커멓게 염색을 하고 국적도 한국으로 바꿀 기세더군요. 제가 아시아나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선진국가에 살면서 다른 국가에 어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미국인들은 저와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겪지 못했다면 평생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한국에 공부를 하러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야 이놈아! 미국에는 공부할 데가 없니?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하고 온다고 하더라. 한국에 가서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차라리 솔직하게 여행 좀 다녀온다고 해라. 그럼 일주일 정도는 보내줄 테니까. 근데 제 말을 들은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숨도 안 쉬고 대답하더니 마지막엔 귀여운 척을 하면서 한마디 던지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때는 왜 그렇게 싫은지. 그렇게 저는 결국 하나뿐인 딸내미를 한국으로 떠나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한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초반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이메일도 종종 남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뜸해지고 제가 직접 연락을 해도 즉시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재중을 보고 전화를 주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 그래도 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서 그 험한 타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밤에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만성불면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직접 가서 딸을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죠. 애를 먹이는 딸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딸내미였기에 타국에 그리 오래 보내놓기는 불안했습니다. 당분간은 미국에서 제 옆에 붙들어 놔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았죠. 딸이 있는 한국 주소지가 정확한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이놈의 딸내미를 당장 가자마자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씩씩거리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다행히 한국에 도착하니까 딸과 연락이 되어서 마중을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더니 웬 젊은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저를 보더니 아빠, 갑자기 한국에는 무슨 일로? 설마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1년 만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애비가 딸내 미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딸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얼굴 성형이나 그런 쪽으로 변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살이 많이 빠졌고 평소에 입던 옷 스타일 패션도 바뀐 것 같았죠. 게다가 화장까지 전문가한테 가서 맡기나 싶을 정도로 화장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귀엽기만 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한국 생활 1년 만에 어여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빠가 보고 싶지도 않았나 보구나. 그저 해맑은 거 보니까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살이 이렇게 빠진 거 보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직접적으로 딸에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고 보니 험한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애물단지니 말썽쟁이니 해도 저에게 남은 피부치라고는 요 녀석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 철이 없고 어디 내놓기가 불안한가 봅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만 이렇게 불안한 건지 딸내미 표정은 제가 보아온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섭섭했죠. 이런저런 생각들은 일단 미국에 돌아가서 하기로 하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진짜 목적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야, 레베카 아빠가 한국에 왜 온 건지 알지? 일주일 줄 테니까 다 정리하고 아빠랑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진짜 이번에는 가만 안 있어. 오죽하면 아빠가 이렇게 직접 한국까지 왔겠냐? 역시나 딸은 제 말을 듣고 풀이 죽은 표정을 짓더니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기 시작했죠. 아빠 처음 한국 오는 거지. 내가 한국 구경시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셔. 요즘 아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랬나? 내가 오늘은 아빠 꿀잠 잘 수 있게 만들어줄게. 글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따라오라니까. 애비 속은 모르고 혼자 신나서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아주 요상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이곳의 찜질방이라는 사우나 건물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대규모 시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면실이라는 곳에서는 잠도 잘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남자 여자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었던 부분은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코골이 방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수면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시간에는 영화까지 상영해주는데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완전히 처음 보는 특이한 모습들을 넋이 나간 채 구경하고 있는데 딸이 저에게 찜질방의 핵심은 여기라면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불안증막. 마치 도자기를 굽는 공간처럼 생긴 이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찜질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더워서 갈증이 난다고 하자 근처에 또 다른 공간으로 저를 데려갔는데 그곳은 아이스방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불안증막과는 완전히 반대로 서늘하고 추운 공간이었죠. 그 외에도 소금 찜질방, 황토 찜질방 등 요상한 방들이 많았는데 이곳저곳 신기한 마음에 돌아다니다 보니 몸에 땀이 흠뻑 젖었더군요. 그리고 어느새 배가 고파진 저는 딸에게 나가서 뭐 좀 먹자고 했더니 딸이 또 저를 끌고 어딘가로 갔죠. 그곳은 다름 아닌 찜질방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그곳은 각종 한국 음식들을 판매하는 식당들과 스포츠 마사지, 발 찜질방, 심지어 네일아트를 하는 곳도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곤한 나머지 그곳 수면실에서 잠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저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이 한국의 특별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미 그곳이 익숙한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죠.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이날 이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우호 국가였지만 그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음날 딸과 함께 찜질방을 나서는데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야, 레베카 오랜만에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몸이 한결 가벼운데? 피부도 촉촉한 게 젊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지. 너 이렇게 좋은 걸 두고 이 아빠한테는 언급도 안 해? 너만 좋은 거 하고 다닌 거야? 기분이 좋아진 제가 딸에게 농담을 건네자 딸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한마디 했죠. 아빠, 찜질방에서 온찜질을 해주면 몸속의 작은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의 회복도 빠르게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국 이야기하는 거 아빠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안 했지. 그래도 이렇게 직접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이런 데도 데리고 가주는 거잖아. 좋지? 딸내미한테 완전히 한 방 먹은 셈이죠. 사실 이날 이후로 한국식 찜질방 시스템에 꽂혀서 한동안 찜질방 투어만 다녔습니다. 서울역 제 컨디션이 좋아지자 딸과 함께 여러 가지 한국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는 한 번씩 보아왔지만 1년 만에 공항에서 실제로 딸을 봤는데 아빠인 제가 딸을 몰라봤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에는 화장 기술과 패션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딸아이가 한국의 이런 문화들을 습득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운동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녀석. 이 한국에서는 글쎄 등산이 취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웃어 넘겼는데 그동안 사진으로는 한 번씩 보아왔지만 1년 만에 공항에서 실제로 딸을 봤는데 서울 도심에서 등산을 하는 것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나요? 미국에서 등산 한번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작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등산 장비를 빌려주는 곳도 있어서 정말 편리했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딸의 모습이 살이 쭉 빠졌고 몸이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이 녀석이 글쎄 한국 생활 1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다 되었더군요. 정말 기특했습니다. 딸내미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한국에 온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당해버린 셈이죠. 이제는 딸이 미국으로 오는 횟수보다 제가 한국으로 가는 횟수가 많아졌으니까요. 오죽하면 한국의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몇 안 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더군요. 최근 저의 목표는 한국에서 거주용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찜질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